이제 그럼 강의 문서의 내용을 잘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 요소로 쉽게 내용이 이해되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움을 얻을 때 사람들은 한번 전체적인 시야를 본 뒤에 이 세부적인 내용을 배우면 더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숲을 먼저 보여주는 방법으로 전체 유형을 보여주는 방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문서의 내용을 표현할 때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는 글, 이미지, 픽토그램, 표, 그래프, 도형이 있다가 이렇게 전체 유형에 관해 설명을 할 때 이야기하는 한 예시입니다. 다른 예로 건물과 관련해 부동산 공법에서 나뉘어지는 유형에는 28가지가 있다도 같은 관점에서 내용을 구성해 표현을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하나씩 이야기를 하면 배우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쉽게 이해되게 내용을 이야기하는 방식에서 비유해 숲을 먼저 보여주고 나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두 번째 방식으로 진행 순서를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주제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일을 해나갈 때 어떠한 과정들로 그 일을 해나가는지를 보여주면 하나씩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때 배우는 사람이 더 쉽게 내용을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 재무 컨설팅을 할 때 어떤 과정으로 고객을 대하는지를 이렇게 정리해 보여주면 배우는 사람에게 더 잘 내용이 전달이 됩니다. 꿈을 주제로 강의할 때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전체 과정을 정리해 보여주면 배우는 사람에게 더 잘 내용이 전달이 되고요. 마지막 사례로 인터넷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잘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 때도 전체 과정을 정리해 보여주니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쉽게 내용이 이해되게 구성을 하는 방식으로 예시, 비유, 비교의 방식을 활용해 설명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쉽게 이해되게 설명을 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적절한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의하는 내용에 맞춰 적절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배우는 사람이 쉽게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자연스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강의하는 내용에 맞춰 적절한 예를 들기 위해서는 관련해서 경험을 많이 하였거나 또는 수집한 자료가 많아야 합니다.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모은 자료가 많을수록 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제 교육과 연관지어 적절한 예를 들어 설명한 경우를 보면요. 행사를 기획해 준비를 하며 만들어야 하는 문서에는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6가지 모두를 파워포인트를 활용해 만들 수 있고 오른쪽에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해 강사가 직접 홍보물을 만든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례들을 더 볼게요. 꿈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데 있어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배움과 연구, 프로젝트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해 다양한 책을 읽으며 꾸준히 배움을 얻은 사례를 보여드리면 더 이해가 좋고요. 또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장 나은 개념을 생각해 정리를 한 경우도 보여드리면 당연히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며 여러 경험을 쌓은 것도 또한 보여드리면 좋은데요. 이렇게 예를 들으며 이야기를 하니 더 설명하는 내용이 이해도가 높아지죠. 관련해서 사례를 하나만 더 봐볼게요. 좋아하는 일을 선한 영향력을 주며 오래 하고 싶다면 전문성을 가진 가운데 그 전문성을 활용해 일을 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례로 이제까지 200번이 넘는 강의를 한 저의 경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양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이 후기를 받은 것 또한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적절한 예시와 함께 내용을 구성해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강의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쉽게 이해되게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비유가 있는데요. 비유는 이 비유라는 대상만 적절하면 더 잘 어려운 내용이 이해되는 데 있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예를 더 봐볼게요. 저는 인터넷 세상을 비유해 이 바다 및 연예계와 유사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터넷 세상이 이 바다의 특성과 비슷한 그 첫 번째 이유는 양과 깊이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크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사이트와 게시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세상이 바다의 특성과 비슷한 두 번째 이유는 바다처럼 인터넷 세상도 언제나 흘러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흘러가는 바다와 같은 속성이 인터넷 세상 안에 있기에 꼭 필요한 것을 알아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티가 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을 바다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니 더 잘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비유는 잘만 활용을 하면 내용이 잘 이해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는 방법인데요. 관련해서 하나의 사례를 더 봐볼게요. 홍보하기에 적절한 검색어를 찾을 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어선에서 물고기 잡기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이 물고기를 잡고 싶다면 많은 물고기가 있는 위치로 어선이 가야 하죠. 이때 어선은 레이더로 많은 물고기가 있는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와 비유에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이용해 검색 사이트에서 많은 검색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카톡톡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른쪽은 이 카톡톡이란 프로그램을 활용해 제가 일하는 주제와 관련지어 사람들이 검색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확인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로도 비유를 해 설명을 드리니까 훨씬 이해를 하기가 쉬우시죠. 그래서 여러분도 배우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적절히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예시 비유에 이어 쉽게 이해되게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 활용하면 효과가 좋은 세 번째 방법은 비교입니다. 비교는 서로 비교하는 대상을 통해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느끼게 하기에 적절히 활용하면 좋은 설명 방식이에요. 자, 관련된 사례를 보면요. 자, 모든 내용이 동일한 상황에서 정렬만 잘하면 정렬을 잘하지 못한 것과 비교해 더 보기가 좋다. 이렇게 또한 개념을 얘기할 때 정렬을 잘하지 못한 것과 정렬을 잘해 표현한 것의 차이를 비교해서 보여주면 더 잘 이해가 되죠. 자, 다른 사례 더 볼까요? 자, 다음의 사례를 보면요. 블로그를 계속 잘 운영해온 사람과 블로그를 처음 하는 사람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블로그를 계속 잘 운영해오는 사람이 처음 하는 사람에 비해 작성한 게시물 수도 많고 이웃을 맺은 사람의 수도 많고 게시물을 본 조회수도 높기에 이런 이점들이 영향을 주어 더 사람들 눈에 쉽게 띄는 위치에서 만든 게시물이 검색 서비스에서 보여집니다. 라고 비교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관련해 좀 다른 사례 좀 더 볼게요. 인터넷에서 좀 더 사람들에게 빨리 주목을 받는 사람들 유형을 보면 가진 개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연예인이거나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매운 것을 잘 먹거나 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면 좀 더 빨리 사람들의 관심을 얻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니 더 잘 내용이 이해가 되죠? 비교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례를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대는 기계와 인간이 생산성 경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기계는 안정적인 일에 효과를 주는 장점을 가졌는데요. 기계는 감정이 없으며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계가 가진 장점과 비교해 인간이 일하는 데 있어 우위를 가지고 원한다면 그 일에 있어 달인이 되어야 해요. 이와 같이 적절한 대상과 비교는 내용을 잘 이해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기에 여러분들도 강의할 때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쉽게 내용이 이해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단어의 사용이 있습니다. 적절한 단어의 사용에는 두 가지 고민의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단어를 쓰면 가장 정확히 바라는 내용이 잘 전달될까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 분야에 있는 분들만 아는 단어를 최대한 덜 쓸까예요. 이 두 가지 주제로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의미는 동일한데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보다는 돈 벌기가 그렇고요. 디지털 마케팅보다는 인터넷 홍보가 그렇습니다. 또 진로 탐색보다는 꿈찾기가 그러해요. 사람들은 강의를 하며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계속 들으면 그 강의의 내용이 어렵다 느끼기 때문에 저는 항상 단어를 사용할 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단어를 더 사용해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로 가급적이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단어를 최대한 덜 쓰며 이야기를 합니다.
관련된 예를 보면요. IT 분야에서는 퍼블리싱, UI, UX 같은 용어가 있습니다. IT를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기에 저는 이런 단어를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내용을 이야기하려 해요. 비슷한 예시로 의료에서는 자연기흉, 흉통, 열성경련 같은 용어가 있고요. 법률에서는 구술 변론, 상고심, 변제기 유예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되는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의 구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쉽게 접하냐에 있어요. 되도록 생활을 하며 자주 접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야 배우는 사람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더 쉽다 느낍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 쉽게 내용이 이해되게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요. 내용을 풀어가는 좋은 전개 방식에는 숲을 먼저 보여주고 나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전체 유형을 보여주거나 진행 순서를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쉽게 이해를 도와주는 설명 방식에는 예시와 비유와 비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단어를 쓰면 가장 정확히 바라는 내용이 잘 전달될까에 대해 고민하며 또한 어떻게 하면 그 분야에 있는 분들만 아는 단어를 최대한 덜 쓸까에 대해 고민해 강의 때 이야기할 내용을 구성합니다.